새벽 6시 세종대학교 병원 9층 간호사실. 박소정은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32세의 그녀는 이 병원에서 8년째 근무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출근이 두려웠다. 간호사실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소정이 또 그 촌스러운 핑크색 카디건 입었네. 진짜 패션 센스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리고 어제 환자분께 죽 가져다 드리는 거 봤어? 남들은 대충 하는데 혼자 정성스럽게 하고 있어. 뭐하러 그래? 오지랖이지. 소정의 친절함마저 조롱의 대상이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참았다. 점심시간 간호사 휴게실에서 소정은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소정이도 결혼할 때 되지 않았나? 32살인데. 누가 소정이를 데려가겠어? 외모도 외모인데 성격도 재미없잖아. 폭소가 터져 나왔다. 소정은 젓가락을 든 손이 떨렸다. 오후 2시 소정은 옥상으로 올라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때였다. 여기 누구 있어요? 행정실에 이강민이 서 있었다. 34세의 그는 병원에서 손꼽히는 인기 남직원이었다. 소정 간호사님이시네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울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먼지가 들어가서. 거짓말. 강민이 부드럽게 말했다. 소정 간호사님, 저는 항상 지켜봤어요. 환자분들에게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저요? 네. 소정 간호사님,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소정 간호사님이 이 병원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소정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다. 앞으로 힘들 일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들어줄게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이 시작되었다. 한 달 후 강민이 결정적인 고백을 했다. 소정 간호사님, 소정 간호사님을 좋아해요. 제 여자친구가 되어주세요. 2달 후엔 결혼까지 제안했다. 소정아, 우리 결혼하자. 나는 평생 너만 사랑할 거야. 소정은 생애 최고로 행복한 순간을 맞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연극이라는 것을. 결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소정은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왔다. 배가 너무 아파요. 새벽 3시 갑작스러운 통증에 식은땀을 흘리며 비명을 지르는 소정을 보고 강민이 당황했다. 소정아, 괜찮아? 119 불러야겠어. 오빠 정말 아파 죽을 것 같아. 소정이 강민의 손을 꽉 잡으며 괴로워했다. 응급실 침대에 누운 소정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담당 의사가 급히 달려왔다. 환자분,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어제부터. 조금씩 아프다가 갑자기 심해졌어요. 구토는 없었나요? 네, 계속 토만 했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검진을 마친 후 말했다. 일단 응급처치를 하고 내일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정밀 검사요? 강민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복부 CT와 혈액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증상이 심각해 보여서요. 그날 밤 소정은 진통제를 맞고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소정과 강민은 내과 진료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소정님 들어오세요. 두 사람이 진료실에 들어가자 50대 중년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앉으세요. 의사의 무거운 목소리에 소정의 가슴이 철렁했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소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소정과 강민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CT 결과상 췌장에 종양이 발견되었고 혈액 검사에서도 종양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종양이요? 소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췌장암 3기로 추정됩니다. 소정에게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췌장암이라고요? 아직 확진은 아닙니다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추가 조직 검사가 필요하고요. 그럼 얼마나? 소정이 말을 잇지 못하자 의사가 무겁게 말했다. 췌장암은 진행이 빠른 편입니다. 3기라면 길어야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입니다. 어떻게? 소정이 무너져 내렸다. 갑자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의사 선생님, 정말 췌장암인 건가요? 다른 병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강민이 다급하게 물었다. 물론 확진을 위해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정은 강민의 손을 꽉 잡으며 울기 시작했다. 오빠, 나 어떻게 해? 우리 결혼도 못 해보고. 소정아, 괜찮아. 괜찮을 거야. 강민이 소정을 꼭 안아주며 위로했다.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며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우리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오빠. 소정이 강민의 품에서 울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진료실을 나온 후 강민이 소정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오빠, 고모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아요. 왜? 가족인데 알아야 하지 않을까? 고모가 얼마나 걱정하실지. 좀 더 확실해지면 그때 말할게요. 알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강민이 다정하게 소정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소정아, 너무 걱정하지 마. 의학이 많이 발전했잖아. 기적도 일어날 수 있어. 정말 그럴 수 있겠지? 당연하지. 우리 함께 이겨내자. 소정이 집에 들어간 후 강민은 차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여보세요, 엄마. 강민의 목소리는 아까와 완전히 달랐다. 냉정하고 계산적이었다. 네, 엄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소정이가 암에 걸렸어요. 췌장암 3기래요. 뭐? 암이라고? 강민의 어머니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내 의사가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럼 우리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계획이요? 오히려 더 좋아졌죠. 강민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다. 왜? 엄마, 생각해 보세요. 소정이가 죽으면 그 집도 고모가 물려줄 재산도 다 제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다. 그럼 우리가 억대 부자가 되는 거네. 맞아요. 소정이 고모가 병원 부장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모아뒀겠어요. 정말 잘 됐다. 역시 내 아들이야. 그런데 엄마, 아직 결혼 전이라 법적으로는 상속이 안 되니까 빨리 결혼해야 해요. 당연하지. 언제 할 거야? 다음 주에라도 빨리 하려고요. 소정이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그래, 빨리 해. 그리고 보험도 들게 해야지. 이미 생각하고 있어요. 강민이 악마 같은 웃음을 지었다. 엄마, 그런데 처음에 동료들이랑 한 내기 기억하시죠? 그럼 소정이랑 결혼하면 1,000만 원 주기로 했던 거? 네, 근데 이제는 그것보다 훨씬 큰 잭팟이 터진 거예요. 하하. 내가 왜 너가 그 뚱뚱한 여자를 택했는지 의아했는데 역시 운이 따르는구나. 맞아요. 처음엔 그냥 1,000만 원 때문이었는데 이렇게 될 줄이야. 두 사람이 소정의 불행을 두고 웃고 있었다. 아들아, 그런데 연기는 계속 잘해야 해.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고 해야지. 물론이죠. 이미 8개월째 연기하고 있는데 몇 개월 더 못하겠어요? 우리 아들이 연기도 잘하네. 그 여자가 진짜 사랑받는다고 착각하고 있겠지? 완전히요. 어제도 제가 위로해준다고 하니까
눈물 흘리면서 고마워했어요. 바보 같은 년. 자기가 이용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강민과 그의 어머니는 한참을 웃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다. 아파트 복도에서 누군가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다는 것을, 소정이 현관문 앞에서 강민의 통화를 모두 들었다는 것을. 소정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내기, 1,000만 원, 연기,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소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의 눈물이었다. 내가 죽는다고? 1,000만 원짜리 내기라고? 소정은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먼저 죽을 거야, 이강민. 그 순간부터 소정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더 이상 순한 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음을 다 잡기로 했다. 다음 날 저녁 소정은 일부러 늦게 집에 돌아왔다. 강민이 또 전화 통화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다. 현관문 앞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예상대로 강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오늘 소정이 재검사 받았어요. 결과 어떻게 나왔어? 아직 안 나왔는데 의사 표정 봐서는 확실한 것 같아요. 췌장암 맞대요. 소정은 벽에 등을 기댔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럼 정말 6개월에서 1년? 네. 어쩌면 더 빨라질 수도 있대요. 강민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슬픔도 없었다. 오히려 기대감이 묻어났다. 아이고, 불쌍한 것. 그런데 아들아, 우리는 준비해야지. 뭐요? 보험 준비해야지. 결혼하자마자 생명보험 들게 해. 큰 걸로. 아, 맞다. 그런데 암 환자가 보험 가입이 될까요? 바보야, 지금 당장 들게 하는 거야. 정식 진단서 나오기 전에. 소정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럼 내일 당장 보험 설계사 만날게요. 5억, 10억 이렇게 큰 걸로 여러 개 들어도 나중에 의심받지 않게 분산해서. 알겠어요. 그리고 아들아, 결혼식 언제 할 거야? 너무 늦추면 안 돼. 이번 주 토요일로 잡았어요. 소정이한테는 몸이 안 좋으니까 간소하게 하자고 했고요. 잘했다. 하객도 줄이고 돈도 아끼고. 어머니가 만족스러워하는 목소리였다. 근데 엄마,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뭐? 소정이가 진짜 저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어요. 어제도 제 손 붙잡고 오빠만 있으면 죽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강민이 비웃으며 말했다. 바보 같은 년, 진짜 순진하네. 맞아요. 처음에 동료들이 소정이랑 결혼하면 1,000만 원 준다고 했을 때만 해도 그냥 돈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큰 행운이 굴러 들어올 줄이야. 엄마, 그때 동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우리 병원에서 제일 못생긴 여자와 결혼까지 하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럼 내가 1,000만 원 따기 위해서 그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를 택한 거구나. 네. 근데 이제는 수십억을 벌게 생겼으니 정말 대박이죠. 소정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온몸이 분노로 떨렸다. 제일 못생긴 여자. 1,000만 원짜리 내기. 지금까지의 8개월이 모두 거짓이었다. 자신을 위로해준 모든 말들이, 사랑한다는 고백이, 결혼 약속까지 모두 돈 때문이었다. 소정은 주먹을 꽉 쥐고 현관문을 열었다. 다녀왔어. 일부러 큰 소리로 인사했다. 소정아. 강민이 급히 전화를 끊고 달려왔다. 오늘 재검사 어땠어? 많이 힘들었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소정을 안으려 했다. 소정은 그의 팔을 피했다.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우리 소정이가 이렇게 아픈데. 강민이 애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전 통화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다. 정말 날 사랑해? 소정이 강민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당연하지.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 바보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강민이 소정의 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평생 함께할 거라고 약속했잖아. 소정은 그의 연기력에 소름이 돋았다. 방금 전까지 어머니와 자신의 죽음을 기다린다고 말하던 사람이 지금은 완벽한 사랑하는 남자를 연기하고 있었다. 오빠, 혹시 나랑 결혼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소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이상한 소리야?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지. 정말 그뿐이야? 소정아, 왜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해? 혹시 누가 뭔 소리라도 했어? 강민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섞였다. 아니야, 그냥 내가 이상해서 미안해. 소정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우리 소정이가 아파서 예민해진 거구나. 괜찮아. 나는 이해해. 강민이 다시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해해줘서 고마워. 소정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소정아, 우리 결혼식 이번 주 토요일에 하면 어떨까? 이번 주? 너무 급작스럽지 않아? 내가 아픈데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잖아. 빨리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고 싶어. 법적으로 가족이 되고 싶다. 소정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다. 상속권을 얻기 위해서였다. 좋아, 그때 하자. 정말 고마워. 우리 소정이가 최고야. 강민이 소정을 꼭 안았다. 소정은 그의 품에서 소름이 돋았다. 이 남자가 지금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오빠, 혹시 보험 얘기 해본 적 있었어? 소정이 일부러 무심하게 물었다. 보험? 왜 갑자기? 결혼하면 서로를 위해 들어놓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강민의 눈이 번뜩했다. 아, 그거 좋은 생각이다. 우리 내일 당장 알아보자. 그래. 그럼 얼마나 들면 좋을까? 큰 걸로 들어야지. 5억? 10억? 강민이 능숙하게 말했다. 마치 이미 계획을 세워둔 것처럼. 그렇게 큰 거? 보험료가 비쌀 텐데. 괜찮아. 우리 사랑하는 사이잖아. 서로를 위해서라면. 소정은 웃음이 나왔다. 너무나 뻔뻔한 거짓말이었다. 좋아, 그렇게 하자. 그날 밤 강민이 잠든 후 소정은 조용히 일어났다.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보험금 살인, 배우자 살해, 보험 사기. 수많은 사건들이 검색되었다.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다. 이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소정은 오한이 들었다. 지금 옆에서 자고 있는 남자가 자신의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1,000만 원짜리 내기라고? 제일 못생긴 여자라고? 소정의 눈에서 복수의 불길이 타올랐다. 좋아. 게임 시작하자. 이강민. 소정은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들이 자신을 얼마나 얕봤는지 똑똑히 보여주기로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이 승리할 차례였다. 강민은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자신의 인생이 곧 지옥으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소정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내 차례야.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2시 세종대학교 병원 대강당. 모든 직원과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원 송년회가 한창이었다. 200여 명의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이 참석한 자리였다. 소정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무대 한편에 서 있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였지만 눈 속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다. 강민은 턱시도를 입고 소정 옆에서 만면에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모든 계획이 성공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병원의 행복한 소식을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간호부의 박소정 간호사와 행정실의 이강민 씨가 오늘 결혼식을 올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사람들의 속마음은 달랐다. 어머, 정말 소정이가 강민 씨랑? 강민 씨가 왜 소정이를? 뭔가 이상하지 않아? 강민의 동료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내기의 당사자들이었다. 야, 강민이 진짜 해내는구나. 1,000만 원 준비해야겠네. 근데 정말 결혼까지 할 줄은. 그때 원무가 부장 박현숙이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올라왔다. 안녕하세요. 신부 고모 박현숙입니다. 박수가 일었다. 오늘 조카의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박현숙의 표정이 갑자기 차가워졌다. 축하하기 전에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우리 소정이가 지난주에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소정이 마이크를 받아들고 앞으로 나섰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강민이 당황한 표정으로 소정을 봤다. 이런 순서는 없었다. 지난주 대학병원에서 정밀 재검사를 받은 결과 소정이 잠시 멈추고 강민을 똑바로 쳐다봤다. 저는 암이 아니었습니다. 강민의 머리가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다. 처음 병원에서 췌장암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단순한 급성 췌장염이었어요. 장내가 웅성거렸다. 어머, 정말요? 다행이네요. 오진이었구나. 강민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어요. 소정의 목소리가 온 강당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지금부터였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소정이 강민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보냈다. 제가 암이라는 거짓 진단을 받았을 때 누군가는 기뻐했어요. 강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누군가는 제가 빨리 죽기를 바랐고 제 재산을 탐냈어요.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소정이 강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바로 옆에 서 있는 이 남자입니다. 뭐라고? 장내가 술렁거렸다. 강민이 황급히 소정의 손을 잡으려 했다. 소정아, 뭔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왜냐고요? 소정이 강민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당신이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동료들과 한내기 때문이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장내가 완전히 정적에 빠졌다. 내기라고? 강민의 동료들이 창백해졌다. 네, 여러분 들어보세요. 소정이 휴대폰을 꺼내 스피커를 켰다. 강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엄마, 처음에 동료들이 소정이랑 결혼하면 1,000만 원 준다고 했을 때만 해도 그냥 돈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큰 행운이 굴러들어올 줄이야. 동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병원에서 제일 못생긴 여자와 결혼까지 하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럼 내가 1,000만 원 따기 위해서 그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를 택한 거구나. 장내는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모든 시선이 강민에게 쏠렸다. 그 시선들은 경멸과 분노로 가득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한 간호사가 중얼거렸다. 내기로 사람을 가지고 놀다니. 강민이 무릎을 꿇었다. 소정아, 이건 오해야.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진심으로. 진심이라고? 소정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럼 이것도 진심이었니? 또 다른 녹음이 재생되었다. 소정이가 죽으면 그 집도 고모가 물려줄 재산도 다 제 거잖아요. 5억, 10억 이렇게 큰 걸로 여러 개 들어도
나중에 의심받지 않게 분산해서 진짜 순진하네. 자기가 이용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장내에서 어머 소리가 터져 나왔다. 보험금을 노렸구나.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이런 악마 같은 놈이. 박현숙 부장이 마이크를 잡고 나섰다. 여러분, 들으셨죠? 이 이강민이라는 자가 우리 조카를 어떻게 이용하려 했는지, 내 조카를 1,000만 원짜리 내기 대상으로 삼고 죽기를 바라고 재산을 탐했습니다. 박현숙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이런 인간이 우리 병원에서 일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당장 쫓아내야 합니다. 이런 악마는 병원에 있으면 안 돼. 환자들한테도 위험해. 강민이 무너져 내렸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미안해요. 용서? 소정이 강민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8개월 동안 나를 속이고 내기로 이용하고 죽기를 바랐는데 용서라고? 소정아, 나는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소정이 마이크에 대고 크게 말했다. 사기꾼, 살인미수범, 그리고 인간 쓰레기. 장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현숙이 최종 선언을 했다. 이강민,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동료들도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강민의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무도 못 나가요. 박현숙이 보안 요원들에게 지시했다. 내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조사하겠습니다. 강민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소정아, 제발 다시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소정이 웨딩드레스를 벗어 던지며 말했다. 8개월이면 충분하잖아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소정이 강민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옥을 맛보세요. 장내는 소정을 향한 박수로 가득 찼다. 잘했어요. 그런 놈은 당연히 응징받아야죠. 소정 간호사님이 용감하시네요. 강민은 무너진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파멸된 순간이었다. 병원 송년회가 끝난 다음 날 강민의 지옥이 시작되었다. 오전 9시 강민의 집 앞. 이강민, 나와. 강민의 어머니가 아파트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내 며느리 될 뻔한 그 여자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니? 주변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 구경했다. 어머니, 조용히 해요. 사람들이 다 봐요. 강민이 창피한 듯 어머니를 말렸다. 조용히 하라고. 어머니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 아들이 하루아침에 백수가 됐는데 조용히 하라고?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 이웃들이 수군거렸다. 어머, 저 집 아들이 그 사건의 당사자구나. 병원에서 여자 가지고 내기했다는 그 남자? 정말 못된 놈이네. 여자를 뭘로 보고. 강민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어제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 벌써 온 동네에 퍼진 것 같았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어머니가 소리쳤다. 아, 이 바보야. 왜 녹음당한 줄도 모르고 그런 말을 했어? 저도 모르겠어요. 소정이가 언제 녹음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일단 다른 병원의 이력서를. 다른 병원? 어머니가 비웃었다.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이미 소문 다 났어. 과연 어머니 말이 맞았다. 오후 1시 강민이 인근 대학병원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였다. 이강민 씨죠? 면접관이 이력서를 보며 말했다. 네, 맞습니다. 세종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셨네요? 네. 혹시 최근에 화제가 된 그 사건에. 면접관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죄송합니다. 저희 병원은 인품이 검증되지 않은 분은
뽑을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기회를 나가주세요. 두 번째 병원, 세 번째 병원 모두 마찬가지였다. 이미 강민의 악행이 의료계 전체에 퍼져 있었다. 저녁 7시 집으로 돌아온 강민은 완전히 절망했다. 어머니, 안 돼요.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당장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내고?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법무법인 정희입니다. 박소정님을 대리해서 왔습니다. 강민과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문을 열자 30대 남성 변호사가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정수입니다. 뭐하러 오셨나요? 혼인 무효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러 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혼인 무효? 네. 기만에 의한 혼인이므로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3억 원을 청구합니다. 3억?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귀하의 문제입니다.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놓고 떠났다. 어머니가 주저앉았다. 3억? 우리가 3억을 어디서 구해? 엄마 어떡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한편 소정은 고모와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소정아, 정말 시원하더라. 어제 그 꼴 보니까. 박현숙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고모,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닌가요? 심하긴. 그런 놈들은 더 심하게 당해도 싸. 8개월 동안 우리 소정이를 그렇게 속였는데. 그때 소정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소정 씨죠? 저는 KBC 뉴스 기자 한영미입니다. 네. 어제 병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인터뷰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요? 네. 요즘 데이팅 사기나 결혼 사기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서요. 소정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이 많은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정은 고모와 상의한 후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다. 사흘 후 KBC 9시 뉴스. 결혼 사기의 새로운 유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와 함께 소정의 인터뷰가 방송되었다. 처음에는 정말 사랑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동료들과 한 내기였고 심지어 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어떤 기분이셨나요? 배신감과 분노가 컸어요. 하지만 더 화가 났던 건 저를 제일 못생긴 여자라고 부르며 1,000만 원 가치로 취급했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진실을 알게 되셨나요? 우연히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됐어요. 제 죽음을 기뻐하고 재산을 노리고 보험금까지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방송이 나간 후 강민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의 휴대폰에는 온갖 욕설과 비난 문자가 쏟아졌다.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 짓을 했어? 내기라니 정말 쓰레기네. 죽어라 이 새끼야. 길거리를 걸어도 사람들이 알아봤다. 저 남자 TV에 나온 그 사기꾼 아니야? 맞다. 여자 가지고 내기한 그 놈. 강민은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게 되었다. 2주 후 법정. 피고 이강민은 고의적 기만행위로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했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강민은 법정에서 무너졌다. 판사님, 저는 그런 돈이 없어요. 그건 피고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결국 강민의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어머니와 함께 쪽방촌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6개월 후 소정은 새로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소정 선생님, 오늘도 환자분들이 선생님만 찾으세요. 후배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고마워요. 소정은 진짜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연기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는 미소였다. 점심시간 소정은 옥상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그때 한 남성 의사가 다가왔다. 혼자 드시네요. 같이 먹어도 될까요? 네, 물론이에요. 소정은 경계하지 않았다. 이제는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알았으니까. 전 김태연이라고 해요. 흉부외과 전문이고요. 박소정입니다. 혹시 TV에서 본 그 박소정 간호사님이시죠? 네, 맞아요. 소정이 조금 움츠러들었다. 정말 용감하셨어요. 저런 사기꾼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감사해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Sogeoni jamsi saingagadeon himalaesda.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뭔가요? 사람을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 김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씀이에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한편 쪽방촌의 강민은 새벽 4시에 일어나 건설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오늘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지. 초라한 차림의 강민을 본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 TV에 나온 그 사기꾼 아니야? 맞네. 완전 망했네. 자업자득이지 뭐. 강민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더 이상 당당할 수 없었다. 저녁 소정은 집에서 일기를 썼다. 오늘 태연 선생님과 또 만났다.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이번에는 진짜일까? 아니면 또 속는 걸까?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다. 진짜와 가짜를. 소정이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이강민 고마워. 너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 그리고 소정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자유를 얻었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오늘도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